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문한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옷 구매하실 때 상세 페이지 많이 확인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정보들 보면 솔직히 이게 어떤 옷인지 감이 안 잡히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온라인으로 옷을 쉽게 사실 수 있도록 성분별 특징을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면티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사실 뭐 면티는 일단 뭐 면이니까 성분적인 이야기는 없고, 그리고 이제 그 면의 두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중에서 보통 많이 보는 게 30수, 20수, 그다음 그 밑에는 뭐 다르긴 한데 뭐 15수, 12수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수는 쉽게 이야기하면 그 숫자가 높을수록 실은 얇은 거예요. 그래서 30수는 여름용에서도 완전히 나풀거리는 그런 정도의 티셔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20수다라고 하면 약간은 두께감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여름에 딱 입기 좋은, 그래서 저는 이제 20수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적당히 빳빳하면서도 또 적당히 얇은 그런 게 20수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0 몇 수다라고 하면 두꺼운 촉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10 몇 수인 것들은 봄 가을용으로 입던가, 아니면 반팔티 같은 경우에 이제 프린팅 된 것 중에 이제 좀 프린팅 된 거는 옷이 빳빳해 예쁜 경우가 있어서 프린팅 티셔츠도 10 몇 수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사 같은 경우에는 그 번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숫자가 클수록 옷이 얇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네, 그리고 면티 같은 경우에는 워싱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워싱에 따라서 조금 특징이 달라지기는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는 거는 덴타 가공, 뭐 덤블 가공 뭐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막 용어는 통일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가공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면티가 이렇게 빨고 나면 수축되잖아요. 수축되기 전에 고열에 가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축되지 않게 만드는 건데, 사실은 제가 볼 때 국내 원단들 중에서는 거의 이 텐덤 가공 안 하는 원단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 엄청 기본적인 원단 가공이고, 이걸 했다라고 더 고급 원단이다 뭐 이렇게 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옷 사실 때 이 가끔 어떤 상세 페이지에서는 이걸 엄청 고급 옷인 것 마냥 포장해서 파는데, 사실 그렇진 않고 거의 웬만한 모든 옷엔 다 기본적으로 텐덤 가공은 요즘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고급스러운 가공은 바이오 워싱, 이것도 뭐 엔자임 워싱 이렇게도 부르는데, 그 원단이랑 효소를 같이 넣고 끓여가지고 가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텐덤 가공이랑 똑같이 이제 고열에 일단 삶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축을 방지하는 효과도 한번 생기고, 그거랑 별개로 걔네들 효소랑 같이 끓이면서 효소가 그 표면에 먼지 같은 거를 다 없애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 원단보다는 조금 더 표면감이 깔끔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바이오워싱을 한 원단은 이제 텐덤 가공만 하는 원단보다는 조금 더 비싸고요. 조금 더 고급스러운 원단이라고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실켓 가공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면이 실크처럼 된다라고 해서 붙은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걔는 원단에 조금 더 광택감이 생기고 걔도 촉감이 조금 더 좋아지기는 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실켓 가공하면 조금 더 비싸지긴 하는데, 오히려 광택을 안 좋아하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약간 실켓 가공이 들어간 거는 취향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면티를 볼 땐 두 가지를 보면 된다. 번수, 옷의 두께를 보시면 되고, 10수냐 20수냐 30수냐로 가지고 옷의 두께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가공을 했냐라고 했는데, 이 텐덤 가공, 뭐 덤블, 텐타 가공 이런 거 다 비슷한 건데, 얘네들은 그냥 기본적인 가공이다, 이걸 했다라고 더 고급진 원단하고 분류하진 않는다 라고 볼 수 있고, 바이오 워싱을 했으면 걔는 일반 원단보다는 조금 더 고급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실켓 원단도 촉감이 조금 더 고급스러운 건 맞지만, 이 원단의 완전 느낌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건 조금 이제 개성의 영역으로 가는 그런 분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할 거는 합성 섬유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합성 섬유는 이제 우리가 흔히 기능성이라고 부르는 친구들이죠. 나일론이랑 폴리에스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일론이랑 폴리에스터랑 비교를 하자면, 제 개인적 취향으로 봤을 때는 나일론이 훨씬 고급스럽다라고 분류해도 좋은 것 같아요. 나일론이 훨씬 촉감도 좋고 좀 더 비싸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중에서는 우리가 사실 제품을 보면 폴리에스터를 훨씬 많이 봐요. 그 나일론은 엄청 일단 부드러워요. 그리고 촉감이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촉감이 부드럽다 보니까 뭐가 염색이라든지 염색도 잘 안 붙고 프린팅도 잘 안 붙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브랜드 입장에서는 그 옷을 갖고 꾸미기가 어려운 거예요. 색깔 입히려고 해도 잘 안 입고, 그 다음에 뭐 프린팅 입혀도 잘 떨어지고 이러니까 브랜드 로고를 붙이거나 이렇게 꾸미는 게 좀 어려워서 브랜드 옷들은 폴리에스터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촉감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이 상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나일론을 쓰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무지로만 하는 대신에 촉감에 좀 더 강점을 둬서 나일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나일론이 폴리에스터보다가 무조건 좋냐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니에요. 폴리에스터만이 가지는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건데, 폴리에스터 같은 경우에는 원단 자체가 좀 빳빳하거든요. 그래서 촉감이 솔직히 나일론보다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단점이라고는 볼 수 있는데, 근데 또 빳빳한 거가 무조건 단점은 아닌 게, 폴리에스터는 빳빳하기 때문에 핏이 조금 더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바지 제품에는 보통 폴리에스터를 많이 쓰거든요.
이제 바지가 너무 나풀거리면 조금 힘이 없어 보여가지고 폴리에스터 원단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나일론에 비해서 또 폴리에스터의 또 다른 장점은 건조가 조금 더 빠르긴 해요. 근데 이것도 제가 느낄 때는 막 기가 막히게 빠르다 이런 차이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폴리에스터는 나일론에 비해서는 빳빳한 성질이 있어서 핏이 조금 더 예쁘게 나올 수 있고 건조가 빠르다 뭐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이 성분표를 보시고 나일론이 들어갔다 그러면 약간 얘는 흐물흐물한데 되게 부드럽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폴리에스터가 들어갔다, 아 얘는 그러면 조금 뻑뻑하지만 또 빳빳해서 핏은 예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성섬유에는 폴리우레탄이라는 친구도 있는데, 얘는 이제 여러분 되게 의아할 거예요. 폴리우레탄은 사실은 스판이거든요. 이제 스판이 사실은 그 성분의 공식 명칭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붙이는 종이 조각을 그냥 포스트잇이라고 부르는데, 포스트잇이 사실은 그 하나의 브랜드 이름인 거잖아요. 그래서 스판도 이제 사실은 그런 느낌인 거고,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스판이라고 많이 부르기는 하는데 사실 정식 명칭은 폴리우레탄이에요. 그래서 폴리우레탄 들어가 있다 라고 하면 신축이 들어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거 외에는 뭐 제가 다 말씀드리긴 어려운 것 같고, 그나마 또 자주 만나는 게 이제 레이온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레이온은 이제 성분이 특이하긴 해요. 자연에서 유래한 합성 섬유입니다. 일단 촉감이 엄청 좋은 게 장점이에요. 단점은 촉감이 좋은 대신에 조금 약해요. 그래서 보풀도 잘 일어나고 그다음에 얘가 수축도 잘 일어나고 사실은 그러거든요. 그래서 레이온 이렇게 들어가는 원단 같은 경우에는 꼭 같이 폴리에스터가 같이 들어가 주는 경우가 많아요. 레이온이랑 폴리에스터를 이제 섞으면 그 레이온에 약한 단점이 많이 보완돼서 보통 레이온이랑 폴리에스터를 많이 섞어서 쓰는 것 같고, 우리가 이제 흔히 성분표에서 보면 모달이라는 애도 가끔 보이는데, 모달도 그냥 레이온의 한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니트 살 때는 비스코스라는 애가 들어가는데, 비스코스 같은 경우에도 레이온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이제 레이온 100% 이런 원단은 거의 없기도 한데, 레이온을 사실 때는 폴리에스터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좀 보시면 아 얘는 좀 오래 입을 수 있겠구나 그런 걸 판단하기가 좋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원단 성분표에 이것저것 섞여 있는 걸 보면 여러분이 그 성분표를 보고 얘 특징은 어느 정도 추론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면인데 폴리에스터가 들어갔다 라고 하면 얘는 이제 면의 기본적인 특징이 있겠지만 거기에 폴리에스터가 들어가서 조금 더 이제 빳빳하고 힘 있는 그런 느낌이 나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겠고, 폴리우레탄이 들어갔다 그럼 신축이 조금 있겠다 라고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나일론은 사실은 그렇죠, 면이랑 나일론이랑 섞는 경우도 가끔 있죠. 바람막이나 그런 거에 나일론 면 이런 게 섞여 있는데, 나일론 면이랑 섞여 있으면 얘는 면의 느낌이 나면서도 약간은 부드럽겠다, 그리고 조금은 흐물흐물한 맛이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웨트 원단을 말씀을 안 드렸네요. 스웨트는 성분 자체는 면 100% 혹은 면에다가 이제 폴리가 좀 들어가서 그 CP 원단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면이랑 폴리가 들어간 이제 그 스웨트 원단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쭈리라고도 부르는데 그 쭈리 원단, 스웨트 원단은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제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구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나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많이 보는 거는 그람 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야드당 몇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게 되는데, 1야드에서 500g 이상이다 라고 하면 엄청 두꺼운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일반적으로 겨울 원단이라고 분류를 하고, 1야드가 400에서 500 사이라고 하면 걔는 보통 봄, 겨울 정도의 두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야드인데 300대 정도다 라고 하면 걔는 진짜 얇아가지고 여름에도 입을 수 있는 원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봄 제품이랑 여름 제품 전부 350g 정도 되는 엄청 얇은 원단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그 그람수에 따라서 이 정도면 이 정도 두께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그거 외에도 짜임 방식에 따라서 2단줄이다 3단줄이다 뭐 이런 게 있기는 한데, 구매할 때는 굳이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안에 표면을 찍어놓은 사진이 있으면 그걸로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도 쭈리도 기본적으로 면 원단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그 가공을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뭐 바이워싱이 들어간 쭈리면 조금 더 고급이다라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이 쇼핑할 때 앞으로는 조금 똑똑한 소비자가 되시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상세 페이지에 있는 그 원단 성분 한번 보시고 얘는 이런 원단이겠구나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제 온라인으로 사실 때도 실수 안 하고 사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문한돌이었습니다.